이행래입니다. 자, 오늘부터 2022년도 기출문제 이 중에서 내용학을 중심으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2년도 기출문제 A형 2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문제는 실수 t에 대해서 gt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t가 2일 때와 t가 0으로 갈 때 gt의 t분의 1승의 극한값을 순서대로 구하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은 이 문제는 중적분의 문제죠. 그럼 중적분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적분에 의해서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퓨피니의 정리를 이용해서 적분 순서를 바꾸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치환을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영역을 다루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의 문제 중에서 중적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적분에 대한 의미보다는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분이 매우 곤란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적분이 매우 곤란한데 만약에 순서를 바꾸었더니 적분은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적분 순서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 자체가 아주 곤란해서 치환하는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주로 무엇이 되냐면 적분 영역이 복잡할 때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고요. 면적소 dx dy는 야코비안 행렬식을 이용하면 r dr d 세타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r에 대한 영역은 0에서 1, 그 다음에 1이니까 세타는 0에서 2파이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 이 문구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요 적분, 요 내용 안에서 보시면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수 개념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내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g의 t는 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r제곱 플러스 1의 t의 r dr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r은 0에서 1, 세타는 0에서 2파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다시 문제를 다루어도 되고요. 그냥 바로 적분을 하셔도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t는 무슨 취급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는 적분에서는 상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의점은 t가 마이너스 1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분 내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t가 마이너스 2일 때와 그 다음에 t가 0으로 갈 때의 문제로 제시된 거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t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여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 파이분의 1에 0에서 2파이에 r제곱 1을 미분해주면 2r이 나오니까 2분의 1에 t 플러스 1 r제곱 플러스 1에 t 플러스 1승 0에서 1 d 세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실 때요, 지금 이 문제는 기입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결과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게 서술형 문제라면 요 기호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서술형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함수가 R에 관해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적분하게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 기입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 적분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이것의 값은 t 플러스 1에 2에 t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따라서 t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것의 값은 2분의 1이 얻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gt의 t분의 1승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t가 0으로 갈 때에 대한 극한은 1분의 1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값은 무한대분, 잘못 표현했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은 1의 무한대꼴이죠. 자, 이와 같이 1의 무한대승이라든지 0의 무한대라든지 무한대의 0승이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부정형이 되겠죠. 부정형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수의 모양이 부정형이 될 때는 무엇을 이용한다? 그렇죠. 로그를 이용을 해서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U라고 이렇게 놓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한대분의 1의 무한대승꼴의 형태가 되니까 로그를 이용하게 되면 로그 U의 로그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gt의 t분의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로그 함수가 연속이죠. 연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그와 리미트의 순서 관계를 바꾸어도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이제 기입형 문제에서는 그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문제를 다루게 되면 t분의 로그 g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t는 0, t는 여기 0입니다. 이거 0으로 가서 0이 되고 로그 1은 0이 되니까 0분의 0이 돼서 이것은 부정형이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이 분모 분자가 0에서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와 로그 gt가 모두 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게 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를 미분해주면 1이 되고 이거를 해주면 gt의 g 프라임 t의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간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주어지는데 원래는 이게 서술형에서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는 부정형이 0분의 0꼴이라는 것과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와 로그 gt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얘가 로그 2분의 4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서 3단계에 가서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법칙에 의해서 요거와 요것의 값이 같더라.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서술형의 문제가 아니라 기입형의 문제니까 이와 같은 절차를 다루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서술형의 문제라고 한다면 서술형에서는 출제위원이
로피탈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는 단계별 과정을 반드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입형에서는 결과 중심이니까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 유의점이 있는데, 뭐가 유의점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물어본 거죠. u를 물어보게 됐는데 우리가 실제로 푼 건 u를 구한 게 아니라 로그 u를 구한 거죠. 로그 u를 구한 거기 때문에 해서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u는 즉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gt의 t분의 1승은 2분의 4더라라는 값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다시 최초의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 문제의 최초의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물어본 것이 이거와 이것을 순서대로 구하라고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것을 구한 다음에 우리는 이걸 구했죠. 이거를 구한 다음에 이것의 결과를 여기에 t를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는 형태의 문제가 됐는데, 실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풀 필요도 없고, 출제위원이 아마 요구한 것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먼저 구하고 이 문제 해결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런 형태로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입형의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기입형의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출제위원들이 2점 중에서 1점은 상대적으로 쉽게 제시를 해주면서 1점을 푸는 과정 중에 그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두 번째 문제, 이것을 풀도록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야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구체적인 숫자 t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아무래도 문자 t일 때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대입시켜라. 즉 이 문제는 그냥 바로 t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지만 실전에서는 처음부터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가지고 답을 구하고 여기서 풀었던 원리를 가지고, 즉 t가 마이너스 2일 때를 t로 재취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를 할 때 서술형과 기입형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서술형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에 되는데, 과정에 대한 계산을 일일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단 어떤 내용들이 더 중요한 거냐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갔을까요? 라는 이것에 관련된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그 원리대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적분학 책에서 루피탈의 법칙하고 등호를 설명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루피탈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명제가 성립합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건 기입형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서술형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에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절대 책에서 나온 것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루피탈의 법칙을 물어봤다면 루피탈의 법칙의 전제 조건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 난이도는 중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A형 3번 환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